입학식은 학교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약간 이벤트를 하는 학교도 있고 아닌 학교도 있고 그리고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작년 교장 선생님은 이벤트를 하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올해 교장 선생님은 이벤트 안 해도 된다라고 하셨고 1학년 부장님들도 어떤 해는 이런 것 좀 했으면 좋겠다. 아기자기하게 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부장님이 계시고 올해 부장님은 아무것도 안 했으면 좋겠다 하시고 그래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입학식의 행사의 내용도 좀 결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입학식을 하기 전에 입학 준비를 해야겠지요. 그래서 이제 분반 여러 가지 가출석부 같은 거 나오면서 인원수 파악하고 체크선 준비하고 요건 이제 입학식뿐만이 아니라 시업식까지 포함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일단은 아이들 교실부터 정비를 해놓고 나서요. 그 다음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교장, 교감, 그리고 1학년 부장, 그리고 1학년 담임 선생님까지 협의를 해서 입학식 식순이나 행사나 일정 같은 것들을 조율을 해서 입학식 순서를 정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입학식 계획을 수립하고 입학식 준비를 하고 가정도신문을 만들고 이런 것들이 어떤 해에는 1학년 부장님이 주관이 돼서 하는 해가 있고요. 어떤 학교는 어떤 해에는 교무가 주관이 돼서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보면은 좀 경험 많으신 1학년 부장님이 맡으신 경우에는 오히려 교무보다 더 잘 아셔서 리드를 해주시는 경우도 있고, 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에는 1학년 부장님이 리드를 해주셨는데, 저희 학교 같은 경우 올해는 1학년 부장님이 그런 거 잘 모르신다고 하셔서 제가 리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서로 협력을 해서 입학식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입학식이 진행이 될 때는 입학식이 진행이 되고 있는 동안에 일소는 많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 상황에 다른 2, 6학년은 수업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행사를 진행하려면은 교과전담들을 동원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입학식과 관련된 업무 분장 이런 것까지 교과전담 선생님들, 실무사님들, 주무관님들의 도움을 받아야 입학식을 진행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업무 배치나 식장 준비나 방송 점검, 행사 진행 같은 것까지도 어떻게 보면 그거는 1학년 부장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총체적인 여러 가지 행사 기획, 아까 제가 교무부장의 역할 중에 행사 기획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약간 그런 행사의 그런 진행과 여러 가지 것들은 아무래도 교무부장이 주가 돼서 진행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올해는 3월 4일, 하필이면 또 월요일이라 되게 꽉 찬 일주일을 보내게 될 것 같은데, 그날은 정말 바쁜 날인 것 같아요. 1교시에는 시업식으로 진행이 되고요.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방송 조회를 하려고 하고요. 이때 전입교사들 소개 같은 것까지도, 그리고 뭐 담임 소개 같은 것까지도 그때는 교장 선생님하고 의논을 해서 어떻게 식순을 하고 행사를 그렇게 진행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같이 의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보통 3교시 11시 정도에 입학식이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2교시에는 입학식 준비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3교시에 입학식 진행을 하는 그런 상태로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작년에는 담임이었거든요. 담임이면서 이걸 진행하려고 그러니까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이제 업무지원팀 그 수업 경감 강사를 저희 반에 배치할 것인가 아니면 보결을 배치할 것인가 교감생하고 의논을 해서 진행을 했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교과를 맡게 돼서 그런 경우에는 그 걱정은 없이 진행이 되는데 교무부장이 담임을 맡은 경우가 입학식 그리고 졸업식 이럴 때 좀 문제가 되더라고요. 좀 우리 반 아이들한테 좀 미안하지만 아이들한테 선생님 방송에 나오는 거 봤지? 선생님이 그런 역할이라서 어쩔 수 없어 미안해 하면서 좀 그냥 양해를 구하고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준비가 2월 말까지 다 준비가 되어 있어야 3월 첫날 이것을 진행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3월에 지금 마침 공문이 왔더라고요. 학부모의 담당자 연수, 학부모의 구성과 관련된 연수가 공문이 마침 와서 22일인가 저희 교육청 같은 경우는 22일 날인가에 연수를 한다는 것 같던데 이제 학부모의 구성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을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학부모의 구성과 관련된 게 좀 학기 시작과 동시에 진행이 되어야
그 모든 과정의 마지막이 학부모 총회 날짜에 끝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작년에 공문을 보면 정말 3월 2일, 올해는 4일이 되겠죠. 부터 시작이 돼야 되기 때문에 학부모에 담당하신 선생님, 그게 교무일 때도 있고 개원이 있으신 경우도 있을 텐데 이 학부모의 구성 계획 수립하는 것부터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학부모의 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해야 되는데 이때 중요한 거는 내가 학부모의 회장이 되고 싶고 부회장이 되고 싶고 한 분은 못 돼요. 그래서 이제 학부모님들한테 부탁을 드릴 때 학부모 저희는 그런 거 못해요. 그럼 안 하실 분이 하는 거예요. 라고 하면서 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학기 시작과 동시에 선거 공고를 내서 이때는 가정통신문도 발송을 하고 보통 이제 홈페이지에 탑재를 하지요. 그런 다음에 선거인 명부는 따로 만들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제적과 동일하니까요. 보통은 학교마다 물론 차이는 있겠지만은 후보가 뭐 좀 빠르게 나와서 보통은 이제 선출 인원하고 입후보자하고 비슷해서 이렇게 무투표 당선되고 그러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은데 사실은 선거가 또 진행이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선거 안내 가정통신문에 최소한 이 날짜가 학부모총회 일주일 전에 해서 입후보자 안내라든지 소견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학부모들에게 안내를 하고 뭐 이알림이나 홈페이지 같은 곳으로 탑재를 하고 이제 보통은 선거인 명부를 만들지 않아도 되는 게 온라인 무기명 투표를 하면은 결국은 그 제적과 선거인 명부가 거의 동일하니까 따로 만들지 않았다는 거지 원칙적으로는 명부도 작성을 하고 그리고 이제 투표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입후보랑 선출 인원이 동일할 경우에는 무투표 당선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당선자가 누구입니다. 총회에서 의결을 받겠습니다. 해서 학부모 총회 때 그 모든 것들이 이제 이 학부모의 구성이 끝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좀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이 날짜 안에 모든 것을 해결을 하려면은 당장부터 준비를 하셔서 학기 시작됐을 때 거의 3월 첫날에 학부모의 구성계획 수립 기한이 올라올 수 있도록 그 담당 선생님하고 미리 준비를 좀 해두셔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죠. 이제 아이들 학급 임원 선거, 이게 더 예민한 문제지요. 그래서 이 학급 임원 선거 준비도 2월 말에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선생님들 이제 업무 분장 끝났을 거고 자치활동계 선생님 생기셨을 테니까 그 선생님하고 아마 이제 협의 시작하셨을 거예요. 보통은 작년에 했었던 방식을 그대로 이어서 할 테니까 작년 파일 이어받아서 날짜 조금 바꿔가면서 2월 말에 이제 학급 임원 선거 계획 수립하고 준비를 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3월 초, 보통은 3월 첫날에 다들 토론이 있는 교직원 회의 하시겠죠. 그래서 그런 날에 담임 선생님들께 선교 규정이나 여러 가지 연수해드리고 아이들 선거에 할 때 유의사항 같은 거 전달해드리고요. 보통은 학급 임원 선거를 하고 정교 임원 후보자 등록을 동시에 진행을 하는 학교가 있는가 하면 또 요즘은 정거 임원하고 학급 임원하고 상관없이 전 학기 말에 뭐 예를 들면 2월이나 뭐 그럴 때 전 학기에 미리 정교 임원 선거를 해놓는 학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는 순서가 조금 거꾸로 되겠죠. 정교 임원 선거를 2월에 미리 하고 그다음에 학급 임원 선거 진행하면 될 테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정교 임원 선거 진행하고 그때 주의할 점이요. 선거운동을 할 때 이제 공무용 선거 교육도 꼭 하셔야 되고 특히 선거운동 때 그 자치활동 개원 선생님이라든지 담당 부장이 임장을 했냐 안 했냐가 되게 중요한 게 그런 일이 안 생겨야 되지만 혹시라도 선거운동을 할 때 뭐 서로 뭐 규칙을 안 지켰니 비방을 했냐 뭐 이러다가 문제가 되게 되면 선생님이 그 상황에 임장해 있었다. 임장하는 상황에서 이루어졌다. 이런 것들이 이렇게 좀 얘기가 될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꼭 임장해서 선거운동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그래서 3월 안에 학생 자치회가 구성이 되고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임원 리더십 교육까지 보통 진행이 되는데 임원 리더십 교육은 잘하려고 하면은 또 끝도 없이 잘하게 되고 간단하게 하려고 그러면 또 굉장히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게 임원 리더십 교육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업체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굉장히 미리 예약을 해야 되더라고요. 금액도 꽤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학교는 인원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업체를 하려고 하면 금액이 너무 많이 들던데 보통 그렇게 요즘은 리더십 교육을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도 있더라고요. 저희도 작년에 인터넷 뒤졌다가 여기는 우리라고 금액이 안 맞네, 날짜가 안 맞네 해서 못하긴 했는데 그런 전문 업체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전문 업체라든지 또는 일선 선생님들 중에서도 이런 교육을 또 진행해 주시는 강사님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인 경우에는 미리 예약을 해야지 저희가 좀 더 이렇게 알찬 임원 리더십 교육을 진행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학사 일정 정해지면은 그 전에라도 미리 조금 예약을 해놓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은 한 3월 중순 정도에 학부모 총회를 진행을 하시게 되죠. 이제 학부모 총회를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그날 공개 수업을 병행하는 학교가 있고 그렇지 않은 학교가 있던데 공개 수업을 병행하는 학교 같은 경우에는 수업 공개하는 그 연구부랑 같이 협력해서 진행을 하시게 되고요. 이럴 때 총회 사전 준비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연수 자료를 총괄하는 역할은 결국 교무부장의 몫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부모 연수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예전에는 이렇게 정말 그 자리에서 마이크 잡고 그걸 교실로 방송을 이렇게 내보내기도 했었는데요. 그렇게 되면 그 담당하신 선생님들 교실이 비게 돼서 미리 파워포인트 활용해 갖고는 연수 자료를 만들어서 그냥 방송처럼 쌌어요. 근데 이제 단점은 너무 강의가 길어진다는 거죠. 왜냐하면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학교 설명회 때 해야 되는 연수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뭐 반부채 청탁금지법 청년교육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뭐 학습권 교육권에 그리고 생활부에서 해야 되는 연수가 정말 너무 많고요. 그 와중에 선행교육, 선행학습 근절 연수도 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너무너무 연수가 많아서 그 연수를 다 하려고 하다 보면은 정말 30분 된 적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학부모님들 정말 지루해서 다 가시겠죠. 아니, 이제 가시진 않죠. 차마 앉아 계시지만 굉장히 괴로우시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도 조금 좀 잘 시간을 조절을 하셔서 연수 자료를 만드셔야 되는데 이게 여러 부서에 얽혀 있는 거다 보니까 이 연수 자료를 수합하고 총괄하는 역할이 또 교무부장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때 아까 앞서서 말했던 학부모 단체 선거 같은 것들도 그런 뭐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서 뭐 당선자 공고 내지 총회 의결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학부모 총회에서 그 내용도 포함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진행이 되시는 게 이제 3월이고요.